학교 입문 사설 모의고 파이널 1차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셔야 되는 게 상명대는 약간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네, 몰경이 올해 처음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문장 수가 좀 극단적이에요. 문과는 이제 국어 8문제, 수학이 2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처음 나오는 문제, 처음 나오는 학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제시가 돼요. 일단 문법이 전범위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 그죠? 그다음에 시어라든가 기호, 근데 수정학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걸 좀 최대한 반영해서 문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부터 2번부터 확인할게요. 가는 도서가 책 도우미 모집 공고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이 1부다. 자, 항상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화자, 수특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경우는 항상 먼저 뭐부터 봐라? 문제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기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실시한 면접관의 평가랍니다. 면접관 1과 2가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빈칸에 서술하러 나와 있죠. 모두 무엇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하느냐. 자, 면접관 1부터 볼게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이라 책 도우미 활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느껴지네 나와 있고요. 면접관입니다. 꿈이라더니 어린아이들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라고 이야기하고요. 3은 볼 필요가 없죠. 왜? 1과 2만 얘기했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을 다 보셨을 거니까 바로 답을 작성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 태도란 말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두 지원자가 책 도우미 활동에 도움이 그쵸 되는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2번과 3번은 역시 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수특에 있었던 소설이 한 편 나와 있지요. 자, 달처럼 몽유로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보기는 윗글의 관련사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읽을 때 식자층으로서 임진의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 글을 쓴 인물은 누구이며 글쓴이를 질문합니다. 귀신이 등장해 자신의 몸을 토론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어디가 뭘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목요는 조선시대 중엽에 크게 유행한 형식이다. 대부분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자도 식자층의 인물들이다. 주로 현실, 꿈, 현실에 지대로 액자 우선을 취하며 작자가 꿈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현실세의 주인공이 꿈을 통해서 다른 세로 들어가 여러 경험을 한 후에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이 주된 형식이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금옷이나 원생몽유록이 있으며 후에는 운영전처럼 소설에 가까워진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여기서 포인트를 봐야 돼요. 토로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냐고 봤을 때 여기서 구조가 어디에 돼 있어 지금? 현실, 꿈, 현실. 그쵸? 현실이나 꿈이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확인합니다.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요. 첫 번째, 작가가 누군지. 두 번째, 현실이냐, 꿈이냐를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쭉 보겠습니다. 쭉 다 읽어보셨지요? 읽어보셨을 거라 믿을게요. 쭉 읽어보시면 뭐 수특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 따로 설명 안 하고 앞부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선조 33년 봄 파담자는 암행어사 되어 충주를 순시하던 중 달천 강가에 수북히 쌓인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뼈를 보고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며 달천 전투의 패배에 책임 있는 신립장군을 풍자하는 시를 여러 번 짓는다. 그 후 어느 날 파담자는 꿈에서 한 무리의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백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 자, 볼게요. 꿈이에요. 현실에서 이제 꿈으로 들어간다 볼 수 있어야겠죠. 귀조의 미소 주며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머지 자세히 읽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글쓴이 어디 있어? 놀랍게도 여기 쓰여져 있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약술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국어 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진 게 드러나 있죠. 어렵게 바로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작가는 윤계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소연하는 거 어디다? 꿈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수의 과오로 인해 부정적 결 초래되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부분을 A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기억합시다. 어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격조사 포함이에요. 특히 우리 상명대 학생은 문법이 전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A를 한번 볼까요? A를 봤더니 으이차 A에 자, 그대는 지난번 여기 오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시가 3가 잘 받았습니다. 고시와 율시는 풍자는 의미가 깊고 절구는 처절에 참아 이길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있었으니 이른바 귀신을 울린다는 것이 바로 그 시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기에 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을 구름과 같아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중 한두 가지 이야기할 만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 세상에 전해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수는 삼군의 목숨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를 망치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충주의 지세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장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문장을 찾아서 부분이죠. 문장이 아니라 부분의 내용을 찾으려 되어 있죠. 그럼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가 되어야겠죠. 됐어. 장수는 것이지요. 그럼 쳐다점을 써야 되니까 장수는 거디지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상명대가 아직은 부분 점수에 관한 논란이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중간에 이것들 주의하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맞게 하지 않을까 또는 부분 점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면 같이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역시 수특에 나와 있는 금전 소비 대체가 나와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학생이 정리한 메모 1분인데 잘못된 곳을 모두 찾아 알맞게 수정하시오. 주의 있게 봅시다. 상명대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천이나 이런 데는 수정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요. 그 찾아라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상명대 같은 이런 식의 문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당연히 다 아실 거라 믿고 들어갈게요. 수특에 대한 공부가 안 됐으면 안 된다 그랬지요. 오케이? 지금 풀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소비대차 계약이라는데 이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가 같거나 원금에 이자나 변제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거나 갚는 행위로 채무점을 소멸하는 데 부족한 경우 어느 채무를 먼저 갚을지 정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돈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돈을 채무관계, 특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할 것이다. 합의가 없고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변제를 충당할 채무가 결정된다. 라면서 변제에 대한 내용, 그 예외 규정을 이야기한다 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먼저 기억.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채무해산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로 오인하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 채권 소미 인정될 수 없다? 아니요. 이거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으차. 변제는 생길 수 있다.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채권자가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준 점유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외관이란 권리자의 보유권을 증표들로서 생김새 신분지 등을 의미한다. 얘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나쁜 이유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로 인정되어 나와 있죠. 그래서 채무가 소멸된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있잖아. 인정될 수 없다 해라. 어떻게 된다? 채무 소멸이 될 수가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어야죠. 자, 디귿. 정해진 의무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할 경우 계약기간 내에 이자도 함께 소멸된다. 자, 기한입니다. 마찬가지죠. 채무자이 전까지 원금 상환에 대한 독촉을 반짝하고 이익을 얻고 이익을 받는다. 포기할 수 있지만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나와 있죠. 그렇다면 얘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익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된다가 아니라 되지 않는다라고 표기할 수 있으셔야겠지요. 자,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말이야. 자, 채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믿게 할 만한 의견을 갖춘 자를 이거 어디서 봤어 우리? 그쵸? 방금 여기서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바로바로 내용 체크해 주자면 A는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누구라고 믿을 수 있게 준 점유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그쵸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 점유자에게 변제할 때 나쁜 의도 것이 없는 경우에 채무가 소멸된다. 그대로 연계되는 문제예요. 그쵸? 이런 문제들 주의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김영랑의 검은고 역시 수특에 있던 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역시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각 시구를 찾아 쓰라 되어 있어요. 검은고를 청구해주고 발표된 작품으로 검은고는 상상 속 동물의 기린에 비유하여 자유를 억압당했던 일제강치하에 아무런 실수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정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검은고는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에서 무엇과 무엇을 통해 부정적 현실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들, 그 다음에 자유가 억압되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내용을 찾아줄 수 있어야겠지요. 자, 이거는 시 다시 하지만 수특에 있는 시는 암기예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영상 꼭 확인해 주셔요. 자, 검은고의 기대선 제가 20번 바뀌었는데 내 기린 뭐라고? 시적화제 분신이라 그랬죠. 울질 못한다. 그 가설 퉁근 들고 간 노인, 또 독립의 의지를 보여준 사람이 되겠죠. 지금은 향연이 높이 앉았으려니 땅에 외는 기린이 아마 잊어졌을라. 노인이라도 잊었을까라고 얘기하고요. 바깥의 거친들 이리 때 몰려다니고 잔나비 때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민족 반역자랑 외세를 이야기합니다. 내 기린은 못 누를 곳이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대던 째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지 못한다 라면서 답답함에도 호소해요. 이건 뭐 다 바로 나와야죠. 좀만 봤으면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죠. 기억에는 이리 때, 그 다음에 니은의 같은 애들 잔나비 때. 둘 다 어떤 아이들이야? 그쵸? 둘 다 그렇습니다. 민족 반역자,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억압되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현실을 부각되는 문장 어디 있으면 맨 마지막이죠? 이 밤도 울들 못한다. 저는 솔직히 이거를 가천되었으면 첫어조가 끝어조를 쓰라고 얘기하겠지만 아시겠죠? 상명대 자체가 첫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밤도 잠깐만.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질 못한다. 요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 떠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확인해 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A를 찾아 쓰시오 되어 있죠? 정약용 A에서 찾는 거 A에서 쭉 정약용 당대주류 정치인들이 여젓는 것 같은 사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니은은 당대 다수의 탄압과 외래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A 볼게요. 정다산 1760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님 전지현상 먹민간 김인시 애절량 등의 애미를 빙자한 유언비어 날포로 민술중유 개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계. 자, 요걸 잘 기억해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상 있고 종교 나와 있습니다. 여짓는과 여젓는 같은 사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여기 뭐가 돼? 이 사람 여기는 자생적 공산주의. 이거 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지문이죠. 공산주의란 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당시 시대상과 맞물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민주주의 운동을 할 때 너무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반민주주의의 반대로 공산주의로 보는 흑백에 대한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류 정치인들과 반대되는 세상, 그들에 대한 부정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래 종교의 탄압 뭐 있었습니까? 우리 그렇죠. 천주교 수괴라는 말을 통해서 외래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인데 간접 인용으로 고치라 되어 있지요. 기억합시다. 직접은요, 뭐뭐라고와 큰 따옴표죠. 간접은 뭐뭐고 또는 작은 따옴표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큰 따옴표도 있고요, 라고도 있어요. 이걸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갈릴레이는 큰 따옴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중얼거렸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야 돈다고 라고 없어지고요. 따옴표 없애야 됩니다. 자, 이거는 되게 무난하게 문제를 출제해 드렸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 얘네가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상명대가 올해 처음이라 지금 기본적으로 쉽게 내드렸는데 다음부터 조금 난이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